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벌써 중간고사도 마치고 벌써 10주차, 저희가 10월 9일날 한글날 휴무여서 한 주가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실제 수업으로는 10주차에 해당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11월 초에 이 수업을 듣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주차 저희가 프로포잘에 대한 어떤 수업 진행을 지금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5단계 세부 프로그램별 실행 계획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건데요. 자, 세부 프로그램별 실행 계획에 있어서는 첫 번째, 프로그램의 활동별 수행 방법은 어떻게 정하는지, 그 다음에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업무를 담당할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세부 프로그램에 따른 사업 진행 일정,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주변에 홍보를 해서 실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일반 집단, 그 다음에 위험 집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집단까지 이어지는 그 우리 대상자들에게 우리의 프로그램들을 또는 우리의 제안 내용들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도 세우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이제 지역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점검사항들까지도 기록을 하는 계획을 세우는 이 단계가 즉 프로그램의 활동별 수행 방법에서부터 마지막 점검까지 이어지는 7개의 단계가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세부 프로그램별 실행 계획의 제안서에서의 세부 프로그램별 실행 계획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늘 우리 대상에 대한 전체 그림을 볼 거냐 아니면 세부적인 품목을 볼 거냐에 대한 구별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매 공부 단계마다 전체 그림이 어떤지를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우리가 흔히 산에 가서 뭐 산의 모습을 볼 거냐, 산의 지세를 볼 거냐, 아니면 나무를 볼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개별 나무의 중요성도 아주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 나무 전체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숲,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단계별 진행 계획들을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짚어볼까요? 저희가 이제 지난 그 실행 단계 제안서에 대한 프로그램 제안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공부를 할 때 기본적인 어떤 이론들, 사항들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이해를 했다라 그러면 두 번째 그 제안 그 프로포절에 대한 작성 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그 프로포절 제안서 작성 단계에서 5단계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실행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부 프로그램 계획별 에 대한 제안서 양식과 프로포절 제안서 작성 단계에서 어떻게 나눴었냐면 1단계가 문제 확인 및 분석의 단계, 그 다음에 2단계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 하는 문제, 대상자에 대한 선정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 놓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제안서 작성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네 번째, 지난주에 저희가 프로그램의 기반 수립과 내용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10주차에 세부 프로그램별 실행 계획들을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가지 단계에 거쳐서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계획들을 작성을 하는 방법들을 오늘 공부를 할 거고요. 이어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만들 거냐 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또 이런 단계별로 절차대로 제안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 실제로 재정지원처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론적인 어떤 한 목적에 맞도록 논리적으로 제안서를 계획서를 프로그램 진행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큰 그림을 한번 이해를 하고 세부적인 관계, 즉 세부 프로그램 실행 계획에서의 단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활동별 수행 계획은 우리가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의 진행 방법으로서 우리 기관에서의 실천 방법으로서 재정지원처에 제안서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문제 인식을 하고 문제를 발견한 과정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 그것이 바로 프로그램에서의 활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그 프로그램 활동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어떻게 수행해 나갈 거냐, 어떻게 진행해 나갈 거냐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프로그램의 활동별 수행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활동별 수행 방법은 프로포잘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실제로는 제안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제를 확인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 기관에서 또는 담당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제안하는 부분들이죠.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어야만 재정지원처에서 또는 심사위원이 아니면 평가위원이 이 문제가 사회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 사회 문제라고 인식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어떤 실천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한 실천 방법에 대한 효과적인 검증 방법, 효과성이나 효율성 검증들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표준적인 척도나 평가 지표들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들을 제안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떤 활동인가를 하기 전에 왜 그런 활동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먼저 고민해보고, 또 그러한 과정 하에서 프로포절 양식들을 체계적으로 좀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서는 세부 활동들, 즉 실제적인 실천 활동들이 좀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관이 제공하는 세부 활동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들을 클라이언트들은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요. 또 거꾸로 프로포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 입장이나 평가자 입장에서는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들과 차별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 기관만의 또는 이 제안서만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이것이 현실에서 클라이언트들과 지역사회 내에서 잘 어울려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비현실적이라 할지라도 그럴싸하는 활동들을 좀 많이 넣고 해보겠다라는 어떤 강한 의욕들을 표명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좋아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좀 구체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들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좋아 보이는 것인지 정말 좋은 것인지는 프로그램 평가자들은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또 슈퍼바이저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구별을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좋아 보인다 아니면 그럴싸한 것들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둘째, 혹시 그게 통과가 되었을지라도 실행하는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실제로 그것은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활동들이 원활하고 계획했던 대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의 문제,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부분들, 원인은 무엇이고 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간, 장소,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참여 인원에 대한 어떤 세부 계획들이 아주 상세하게 세밀한 내용들을 좀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과정이 바로 실행 계획서에, 프로그램 제안서에 잘 담겨 있어야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활동별 수행 방법,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 그리고 담당 인력에 대한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사업 진행 일정, 또 홍보 계획, 지역 사회 자원에 대한 활용 계획, 또 점검 사항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잘 기록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정확한 기관이나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인식을 좀 알려줄 수 있고요. 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보여줌으로써 평가자들에게도 또 아니면 재정지원처에도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채택될 확률을 좀 더 높여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프로포절을 좀 잘 작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명을 한쪽에다 쓰고 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진 전략을 세부 내용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32페이지에도 한번 보시면 표 2-12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세부 사업 내용 예시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사업 내용을 좀 보게 되면 프로그램명을 왼쪽에 이렇게 제일 처음에 쓰죠. 오리엔테이션, 또는 관계 형성 프로그램, 또는 자기 표현 증진 프로그램, 이렇게 쓰고요. 그 옆에 세부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들을 세부 내용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예를 들어서 좀 보면요. 내용은 사업 소개, 개인정보 제공, 그 다음에 활용 동의서, 또 서비스 동의서 작성, 그래서 기간까지도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 인원은 얼마나 하는지, 그 다음에 연간 활동이나 시간, 그리고 담당자는 누가 할 것인지까지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준비들이 기관 내에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을 성과 목표에 바로 연결해서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이어서 보시면 그림 2-18에 보시면 삼성복지재단의 세부 활동 양식들을 좀 보게 되면 성과 목표, 또 세부 프로그램, 또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들, 그 다음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 외부 지원의 필요성, 그다음 시작 시기와 시행 횟수, 대상자 수들을 이렇게 아주 실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표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과 목표가 어떻게, 그 다음에 그 성과 목표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그 다음에 이 세부 프로그램들을 목표와 목적과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하위 프로그램들, 또 세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위한 세부 활동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 세부 활동들이 계획대로 실행이 되면 실제로는 이러한 산출 목표가 되고, 이러한 산출 목표가 달성이 되게 되면 이게 바로 성과 목표로 하위 활동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 진행을 함으로써 세부 프로그램의 목적이 달성이 되고요. 이 목적이 달성됨으로써 보다 상부의 성과 목표가 달성되게 하는 이런 체계적인 그 다음에 연계되는 어떤 활동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를 보신 것처럼 표에서 제시되는 분량들 때문에 수행되는 방법들을 좀 간략하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적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건 실제로 현장에서 실천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자가 없더라도 이 표를 봄으로써 업무를 담당하는 많은 주 업무와 보조 업무를 담당하시는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데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실천 계획들을 만든다라고 하면 바로 평가자들에게도 좋은 어떤 그 이미지, 또 좋은 평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종류를 좀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행위들이, 어떤 세부 활동들이 필요한 부분이어야 되는지, 연관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이해를 좀 충분히 담당자들이 아니면 작성하시는 분들이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본 그런 경험들이 많이 가졌다라 그러면
더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제안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활동별 수행 방법에 대한 어떤 작성에 도움이 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다양한 사회복지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의 종류에는 뭐 교육 훈련에 관한 부분, 정보 개발과 보급에 관한 부분, 상담, 또 지지 서비스, 자원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산재해 있고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연계하고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 활동별 수행 방법을 작성하시는 담당자, 제안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포절에서 제안하려는 활동이 이들 4가지 유형 중에서 어느 것인지에 해당하는지 알게 되면 전략적인 방안도 훨씬 더 수립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활동의 종류와 그에 따른 점검 내용들을 좀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교재 134페이지 표 2-13에 나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제 종류는 크게 교육훈련, 정보개발과 보급, 그 다음에 상담 및 기타 지지 서비스, 자원 제공에 대한 서비스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고요. 이 중에서 뭐 이제 교육훈련이다 그러면 뭐 취업 준비 및 훈련, 경력 개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이 되는 질문들, 즉 이러한 질문들을 토대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의 어떤 구체성들, 그 다음에 목적들을 생생하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할 수 있다라 그러면 전략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또 다른 기관과는 다른 독창적인 어떤 프로그램에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독창적이고 우리 기관만의 어떤 그 문제의식에 대한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라 그러면 기관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발전과 또 역량 강화도 가능하고요. 또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 사회복지 제안자들에게도 충분히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훨씬 더 높여놓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입니다. 우리는 산출 목표, 성과 목표, 또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 활동들과 세부 프로그램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러면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즉 목표에 대한 구분과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양식을 좀 한번 같이 보면요. 세부 사업 내용들을 작성을 하고 또 목표, 성과 목표가 되었든 산출 목표가 되었든 이러한 다양한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을 좀 함께 기록을 하도록 요즘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노인보호 프로그램들을 만들겠다 그러면 노인보호를 수량적으로 몇 분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노인분들을 모셔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고 실행을 하고 이 프로그램의 실행의 결과로서 노인들의 만족도 조사가 높아졌습니다라는 어떤 이런 두리뭉실한 어떤 그 결과들을 냈다라 그러면 지금은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뭐 삼성복지재단에서의 어떤 제안서 양식들을 보면 목표를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로 분명히 구별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목적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방법도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할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기록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양적인 방법을 할 거냐, 질적인 방법을 할 거냐에 대한 거에서부터 어떤 검사 척도를 이용할 거냐, 또 혹시 관련되어서 표준 척도가 있다라 그러면 표준화되어 있는 척도를 활용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까지도 기록을 해서 그것이 좀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검증 방법들을 택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목표 중에서 산출 목표하고 성과 목표를 구별을 좀 해보면 산출 목표라고 그러면 프로그램의 실적이죠. 어떤 결과들이 나오느냐에 관한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실적을 보여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우리 프로그램에 몇 회에 걸쳐서 총 인원 몇 명, 그다음에 몇 회 했다라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라고 보여줄 수 있고 산출 목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과 목표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로 발생하는 궁극적이고 바람직한 변화의 모습. 그래서
쉽게 구분하자면 이건 양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와 반해서 성과의 목표는 내재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들의 변화 모습들. 바로 어떤 뭐 표시는 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 평가라든가 삶의 질 평가라든가 아니면 이때 어떤 그러한 질적인 평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궁극적이고 바람직한 변화의 모습을 바라보는 목표가 바로 이제 성과 목표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출 목표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인해서 산출되는 프로그램의 횟수,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이러한 횟수 등이나 아니면 참여 인원 등을 이야기를 의미하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거냐, 점검해낼 거냐 하는 방법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프로그램 출석부, 그 다음 과정 기록지를 통해서 산출 근거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엔 이제 다 참석하시게 되면 다 실명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사진으로 몇 번 참석했고 어떤 활동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기록들을 남겨놓게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산출 목표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산출을 통해서 아동의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는 것을 성과 목표로 설정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산출 목표에는 자기표 일전에도 공부했던 그 표에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137페이지에 표 2-14의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의 평가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산출 목표는 예를 들어 자기 표현 증진 프로그램의 세부 4명이 뮤지컬 배우였고요. 뮤지컬 기초교육이 13명이 4회, 48건. 그 다음에 창의력, 순발력 키우기 교육이 13명이 4회. 그 다음에 댄스 교육 또 13명이 4회. 뮤지컬 심화 교육이 13명이 4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회, 그 다음에 몇 명이 참여해서 총 몇 건의 교육을 실시했다라는 것들이 이런 출석부나 과정 기록지를 작성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산출 목표다, 아웃컴, 결과로 나온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이러한 행위를 프로그램의 실천을 통해서 어떤 걸 원할 건데요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성과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러한 자기 표현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이 스스로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나중에 평가 지표에 자아 존중감 척도에 대한 표준화되어 있는 표준 평가 자료를 통해서 사전 사후에 평가 점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평가 방법을 쓰겠다는 것들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 도구는 자아 존중감 척도를 이용하고 평가 방법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서 이 점수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10점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6개월 동안 실행을 하고 나서 사후에 자아 존중감 척도에 대한 검사를 다시 해보니 10점에서 뭐 20점이 됐다 또는 뭐 25점이 됐다. 그래서 10점 이상 뭐 15점까지 향상되었다라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평가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평가 도구에 대해서 그 다음 평가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작성을 할 때 표현을 하도록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산출 목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과 과야 전문가 성과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공부했고요. 자, 성과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달성한 수준이나 정도는 지수 또는 척도로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평가 도구라고 하는 것들은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척도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의 예시는 자아 존중감 척도를 예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과학적인 방법들로의 평가 방법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실제 제안서 안에 그러한 평가 방법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어서 누가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담당자 선생님뿐만 아니라 보조적인 어떤 도움을 주시거나 하는 분들도 이런 제안서 내용을 한번 읽어봄으로써 이 시간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누구와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거고 평가는 어떤 방법을 할 거다 하는 것들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또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목표에 대한 어떤 평가 방법에 있어서 프로포절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표와
지표로 표현들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무엇인지,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활동들, 이런 것들은 어떠한 평가 기준과 지표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여기서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의사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어떤 기준 또는 잣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또 지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평가 기준을 측정해서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가 기준이 신체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 그러면, 지표라고 하는 것은 1인당 팔굽혀펴기 횟수, 또는 악력, 손아귀 힘 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또 만족도가 평가 기준이라고 하면 지표라고 하는 것은 만족도 점수가 현재 몇 점이냐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수량적으로 또 어떤 성과들을 평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실천 활동들에 맞는 연관되어지는 어떤 평가 방법들을 잘 선택을 해서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현장에서 제안이 채택이 돼서 그 기금을 지원을 받았을 때 그에 맞는 어떤 활동들을 실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와 판단적인 지표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요. 객관적인 지표는 이용자 수, 서비스 제공 횟수 등 수량적으로 나와 있고 이것을 기록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판단적 지표라고 하는 것은 설문조사나 심리검사 등에 대한 응답 자료들을 보통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내는 지표가 이제 판단적 지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실제 한번 그 연관된 어떤 기준들을 좀 보면요. 우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위 목표들을 하나, 둘, 셋, 필요한 여러 가지로 만들기도 하고요. 하위 목표들을 만들고요. 이 또 하위 목표에 맞춰서 실천하기 위한 것들을 실천 과정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평가 기준들을 우리 기록을 하고 이 평가 기준에 대한 결과로 지표들을 만들어내고 이 지표들을 확인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목표가 달성이 됨으로써 우리는 구체적인 우리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바로 이러한 연결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 이것이 바로 연관되어서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작성을 하는 것이, 제안서 작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2교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